네, 말 그대로 비속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슈가 지난달이죠. 9월 22일부터 먼저 보도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오늘 10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꽤 지금 장기간 이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좀 전에도 이재명 대표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 주제의 첫 목소리 주인공도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들은 사람의 잘못인지 표현의 잘못인지를 좀 우리도 정확하게 좀 가리고 입장을 좀 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이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완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을 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기억 못하겠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26일 날에는 신중론, 어제는 굉장히 강경하게 윤 대통령을 비판을 했죠.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본인이 손해볼 공격 그만하세요. 형수에게 욕한 것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수했고 박정화 대변인도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우리 박상규 의원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어제는 정말 윤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켜서 보냈는데 일축을 당했잖아요. 그런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이 아무래도 있는 것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여야 영수회담 제의가 거듭 갔었는데 전혀 대통령실의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공격 모드로 돌아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설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후에 나오겠지만 기계가 들어본 네이버 클로버 음성인식기를 인용한 서울대 모 교수가 성원영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가장 거기서 나온 답은 신인 안 해주고 만들면 못 팔려서였다. 자, 기계도 이게 또 다르게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안 들은 버전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60%는 바이든이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도 각인 효과, 바베큐성 각인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는 주장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치적인 해법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대표 나름의 어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있었던 국군의 날 계룡대에서 오늘 기념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일단 사진으로만 제공이 돼서요. 사진으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죠. 예. 네, 박상규 의원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음성 전문가 바이든이라고 들리는 사람은 이미 자막을 받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험한 어떤 음성 인식기에서도 바이든이란 단어를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전문가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데이터 변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요 좀 다릅니다. 국민 10 중 6명은 바이든으로 들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최병문 평론가께 물어보겠습니다.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건 여론조사로 결정할 일이 아니죠. 정확하게 어떤 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성원영 교수 같은 경우는 음성 분석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일정한 정도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이런 것들을 보면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높다고 해서 다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상당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과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 저는 편견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요. 예. 송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 편견이 전혀 먹힐 소지가 없는 기계, AI가 판정을 해보면 거기에 바이든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도 그 잡아내지 못하는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자막으로 MBC가 썼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게 데이터 조작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글쎄, 근데 뭐 저도 들어봐도 뭐 정확하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냥 보통의 사람들의 귀로 들어가지고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고 조금 더 아마 전문가 수준에서 좀 이걸 판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안 되면 결국 나중에 법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이게 이번 이 논란이 또 이제 방송사 MBC에 또 이렇게 좀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야 간의 입장도 뭐 MBC가 자막을 조작한 것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극명하게 일단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MBC가 말하는 외교 참사는 일어난 적도 존재한 적도 없습니다. 가짜 외교 참사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MBC가 한 몸이 되어 MBC는 자막 조작을 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 쓴 거짓 프레임일 뿐입니다. 분명히 국민들은 욕설하는 것을 귀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전 국민들의 청신경, 달팽이관도 조작됐습니까? 국민의힘 난청 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난청 치료 예산을 좀 이번에 대폭 증액해서 그분들 좀 귀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보면요,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뉴스 자체를 이제 날조를 했다. 그리고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만약에 정말로 음성 인식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걸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식으로 봐야 합니까? 일단 음성 분석 이제 그분이 했다 보니까 제가 일단 뭐 그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네. 그분이 한 분이 한 걸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음성 분석은 다양한 형태가 있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된 분들이 나와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분석하셨으니까 그걸 제가 뭐 그냥 받아들이고요. 다만 네. 그분 한 분이 분석한 내용이 맞다, 100%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MBC가 가짜 뉴스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가짜 뉴스를 했죠? 영상이 원본 영상이 그대로 있고 그 영상이 다 언론사에 퍼져 있습니다. 다 갖고 네. 있고요. 또 언론사에 나오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다 일반인들도 다 봤고요. 그 영상 자체를 조작한 건 없잖아요, 하나도. 자막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는데, 자, 물론 그 아까 얘기하신 음성 분석 전문가 그분은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이게 무슨 음성 분석까지 돌릴 필요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도 바이든으로 들려요. 제가 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언론사가 최초로 보도할 때 영상을 가지고 보도를 어떻게 할 거냐, 자막을 어떻게 넣을 거냐를 결정할 때 여러 회의를 하고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 분석해서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이든으로 넣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언론이 MBC만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도 거의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다른 언론사 다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논리가 맞으려면 다른 언론사들도 MBC의 보도 지침 따라서 MBC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막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해명이 나온 게 13시간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입니다. 13시간 이후에 나왔어요. 그 전에 그럼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거 바로 잡아달라. 이거 바이든 아니다. 그랬으면 가로 열고 뭐 날리면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날리면으로 쓰잖아요. 가로 열고. 이거 대통령실의 입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해명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MBC가 보도했던 걸 가짜 뉴스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정치 공세예요. 그럼 정치 이건 공세다. 예.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 주장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이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바이든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듣는 사람의 판단에 맡길 수 있게 언론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올바른 취재 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게 잘못하면 미 의회나 갈등을 유발시켜서 국익을 저해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령 그 당시 취재한 MBC 기자나 그 주변의 MBC 관계자들 귀에는 바이든으로 들려도 이게 확고부동한 100%가 아니라 그들 중에 단 한두 사람이라도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괄호를 열고 그 다르게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기를 하거나 또는 괄호를 열지 않고 괄호를 달지 않고 자막을 붙이지 않고요. 국민들이 그냥 들리는 대로 판단해서 국민 여론이 아무런 어떤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차오를 수 있게 여지를 뒀어야 되는데 MBC의 문제점은 그것이 아니라 자막을 명기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를 의도적으로 줄여놓았고요. 나중에는 쓰지도 않은 미국이라는 단어까지 오히려 괄호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느 모로 봐도 미국 의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지금 격앙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적 해석까지 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법적으로 송사가 갈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MBC가 무조건 언론 자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언론의 취재 윤리를 지켰는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하면 이게 네. 의도적으로 그러면 조작을 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자막을 다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지금 채널A도 다 자막 달아서 내보내잖아요. 어떤 발언이 나오면. 그러니까 자막을 단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막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요즘 언론사들은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을수록 더 자막을 답니다. 시청자들이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럼 그 일상이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MBC가 의도적으로 이걸 바이든이라고 안 들리는데 바이든이라고 적으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건 문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MBC는 본인들이 들리는 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장희찬 이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 반대 의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안 달았을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렸고 초창기에 그 들린 내용들을 쓰다 보니 그렇게 쓴 것이고 근데 이거를 조작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 저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너무 그 압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저도 기자를 오래 했고 이 상황에 제가 처했으면 어떨까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네. 그 모 국장이 영상 편집자에게 이게 그렇게 들리지 않아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MBC가 자체적으로 바이든이라고 달 수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옆에 물음표 하나 정도를 다는 게 저는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바이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대통령실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또 대통령실이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속보 때문에 내보내야 된다면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다른 언론사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언론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남의 보도를 확인 없이 인용할 때 그냥 자기네 보도인 것처럼 내는데 그 관행이 있어요. 이런 경우 미국 언론이나 서방의 유수 언론들은 MBC에 따르면 MBC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그 보도를 하는 게 온당한 태도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10시쯤에 봤을 때 모 언론의 속보에는 전부 다 이건 이 회사가 이렇게 보도했나 보다라고 느끼게 전부 자기 보도처럼 보도를 했어요. 확인 검증 기능이 그 언론사가 없었다는 점도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A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도를 할 때 바이든이라고 명기하지 않고 동그라미 3개로 보도를 했습니다.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일단 채널A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보도를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네, 또 최병수 의원과,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SBS나 이런 쪽에서는 또 검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 MBC가 그 뉴스데스크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기자를 출연시켜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들도 바이든인지 명확치가 않아서 그 뉴욕 현지에서 기자실에서 다른 기자들한테 타 방송 기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다수가 바이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MBC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MBC 스스로가 본인들이 바이든이라는 걸 확신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막 따라서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채널A가 했다는 대로 뭐 000으로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보니까 어떻더라, 전문가들은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뭐 여론조사해서 보도하는 식으로 뭐 그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다더라라는 거 가지고서 나중에 이게 법정에서 문제가 됐을 때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정에 가서 이제 문제가 될 건 이제 세 분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 혼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뭐 그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안 나온 상태에서 확인을 계속해서 지금 기다립니까? 아니 이 사안을 누가 봐도 이 사안은 심각한 사안이에요. 대통령이 욕설을 사용하고 비속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사안을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죠, 언론이. 언론이 그럼 계속 기다리고 대통령실에서 해명 나오면 그것까지 다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보도를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정보와 보안과 관련된 거나 비밀과 관련된 거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대통령이 발언을 잘못하셨다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언론사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해명이 또 금방 나왔다고 하면 반영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금방 나오지 않고 13시간이나 시간이 지난 뒤에 나왔잖아요. 그 언론사 입장에서 당연히 보도하는 게 저는 보도할 맞다고 수밖에 보고 또 없었다. 일반적으로 이미 이건 퍼져 있었잖아요. 일반인들도. 근데 언론사가 보도를 안 하고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오고 그거 다 반영해서 13시간 뒤에 보도하면 그 언론사는 비판을 안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한마디만. 언론의 네.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봐요. 아니 예.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13시간을 기다리라고 지금 여기서 주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면 그걸 전문가한테 묻든지 좀 더 자신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 뭐 이게 물어도 이만저만 이론이 있더라. 이런 걸 보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아니, 그게 언론의 기본 아닌가요? 아니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명확하게 들려서 그렇게 쓴 거라고요. 아니 그분들은. MBC가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뉴스데스크에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기자가. 않고요. 당시에 초창기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 MBC 만약에 기자가 아니라는데 조작을 뭐 지금 조작을 뭐 그렇게 했다면 문제지만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MBC 아니, 기자가 아니라는데. 누구 MBC 기자가 그렇게 MBC 얘기했어요? 뉴스데스크에 출연했던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최봉용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인정하겠는데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요. 당시 MBC 기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그 자리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달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자체가 조작이다 아니면 이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이제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고 장기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명확하게 답은 또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기는 하나 어쨌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경제로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네. 반면 윤 대통령이 절대로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이 상황을 만든 데 대해서는 미안하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그러면 저 책임자 뭐 박진 장관도 물러나라, 대통령실 참김도 물러나라. 민주당의 스텝은 뻔하거든요. 대통령 사과는 그럼 끝내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 사과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사과하는 순간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고 거기다가 아마 외신에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 그 저 비속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깨끗하게 사과하면 지나갈 문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거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사과 뭐 미안하다, 사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여권 내에서도 뭐 뭔가 출구 전략을 찾기는 해야 될 텐데 장 이사장 좀 의견은 어떠세요? 제가 일단 저 화면을 보면서 대선 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에서 왜 김은혜 수석에게 졌는지 알 것 같아요. 허허. 이게 쓴소리를 하고 내부 비판을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쩜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언어와 똑같은 언어로 지금 위기의 정부를 공격하는지 저런 뭐 개돼지라는 저급한 단어 쓰지 않고도 충분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강하게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 사안을 두 가지로 분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 부적절한 거친 표현이 있었는가 여부. 두 번째, 이 발언의 대상이 한국 국회냐 미국 국회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오해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가짜뉴스다, 조작이다, 선동이다라고 강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맥락상 미국 국회를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아요. 다만 이 발언이 미 의회가 아니라 1억 달러 공여금을 협상 안 해줄 것 같은 한국 의회, 한국 야당의 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이 섞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이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네. 이진복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뭐 이런 사안까지 나서서 직접 이야기하는 게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니 뭐 야당 대표를 찾아가던가 유감 정도를 표명하던가 서로 분리시켜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뒷부분의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 이게 미 의회 겨냥한 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호도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저 같은 국민의힘 출신의 이 스피커들이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 같은 경우도 이걸 대응하는데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대응하는 건 어떤가 하는 조언을 이 자리 빌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